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그 종정 협상안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견이 노정되고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답변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납 불가하다. 쓰레기 같은 제안이다. 이것은 약한 휴전이다. 이런 등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공격 재개 움직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자기들은 영내 전쟁 종식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또 공격한다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강경한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게 자료를 다 봤을 테니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전에도 네. 국무회의를 3시간 반씩 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국제 유가는 지금 WTI가 어제 99불에서 오늘 98불 20센트로 오히려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104불, 어제 104불 70센트에서 104불 30센트로 보합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5월 10일까지 43.7%를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액도 4월 달에는 다소 둔화가 돼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동행 세일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다시 확대하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물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높은 수준입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대비했을 때 물가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2.2%였는데 OECD 평균이 4%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도 OECD 평균이 8.1%였는데 저희들은 5.2%. 미국은 석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2.5%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1차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는 영화 관람금도 6,000원 할인하는 등의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매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압수 또는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그다음에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전법 개정을 착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육개사 4,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가 높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 지원 그리고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수입도 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 5만 분 차가 되겠습니다. 버스 한 2만, 택시 한 9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종전에는 1961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셨는데 이번에 2,100원까지 올려서 1,700원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한 70% 하면 최대 280원까지 리터당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 개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려움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지금 5월 평시 수준의 90%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수급 여건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의료 용품, 생필품, 핵심 산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해서 품목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물가 공급망 관리에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구가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정부 전체가 발군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잘해가지고 지금 1분기 성장률도 아주 높게 나왔다는 네, 1.7%입니다. 네, 예측보다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0.9%였는데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0%대 정도. 아니 0.9였지 0.9%. 아, 1분기. 예. 1분기.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하나 네. 저기 참고로 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쳤다. 제낀 거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 거.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그래서 많이 제껴 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네.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 휴전 상황에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유는 내년 대비 90% 수준, 나프타는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가동률도 평시에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망 역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축유의 수합제도 그리고 추경을 통해 조기에 확보한 재원을 통한 나프타 제체 물량 확보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제조적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물량 수급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산업 공급망도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사기, 조선 바이오 같은 핵심 산업, 농업용 비닐 포장재 등 이런 전반적인 우려가 됐던 분야에서도 공급망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최고 가격제가 물가 부담,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하였으며 최고 가격제가 3월 달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수준의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도 5월 8일 94개소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착한 주유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도 많고 주유소들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착한 주유소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물량 확보 노력과 내수 우선 공급 기조가 유지되면서 비축유 수합제도 각종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정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중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회계, 석유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단순한 원료를 넘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들을 체감하였습니다. 자원안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 지역과 수송 항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기 사항에 보다 더행할 수 있도록 비축 시설 증설과 비축의 유종 다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의무 비축, 국제 공동 비축, 해외 자본 개발 등 수급 관리 체계 전반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원유 도입은 지금 90% 가까이 된다. 보니까 저 보고서 보니까 87%인가 뭐 이 정도 네. 된다고. 네. 앞으로 또 더 개선될 것 같나요? 아니면 어쨌든 약 87%뭐 이러면 여전히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상황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5월달, 6월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발빠르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지원을 통해서 적시에 대응해서 5월, 6월이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랄 네, 놀라울 정도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 있잖아요. 뭐 네. 또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던데 뭐 저는 동의 못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국제 원유가가 내렸는데 석유 최고 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 하던데 네. 예, 이건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긴 하죠. 네. 지금 어쨌든 석유류 정제유 가격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지금쯤 얼마 정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 2,500원, 2,700원 정도. 2,500 내지 2,700. 제가 조금 지난주에 대충. 미국 다녀왔더니 원유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2불대에서 4불대로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하부는 갤런당이죠. 그러면 리터당 얼마 정도예요? 리터당 거의 한 2배쯤 올랐다 그 말이지. 예, 말하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에서 또 다른 부처들도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실제로 정제유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부담이 꽤 되겠죠. 네. 나중에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왜 자꾸 기름값이 매일 1원씩 오르냐. 그런데 그건 사실 부당한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대개 한 2,500, 600 정도 갔을 거다. 네. 그 착한 주유소는 저번에 산업부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덕분에 착한 주유소에 대한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께서 살신성인 하셨군요. 네. 네.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종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모멘텀 지속, 견고한 기업 실적 전망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7,82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봤더니 한 7,9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시가총액을 보시면 두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그 5월 11일 기준으로 7,088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7,000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인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2,594조였는데 한 2.7배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님이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총 순위로는 7위인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하면 아직 블룸버그에서 공식 키가 안 나왔는데 6위가 대만인데 아마 대만을 제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준말하잖아요. 이거 제끼는 게 아니고 제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채권 시장은 주요국 금리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는 중동 협상 진행 상황 및 유가 흐름에 연동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대응은 현장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 대상으로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6.7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등 대상 약 23.2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납사 지원을 위한 여천 NCC 수입 신용장 한도 상향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국민 체감형 상생금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차량 오부제, 할인 특약 같은 경우 가입 신청이 개시되었고 주유특화 카드 혜택 확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할부 원금 만기 연장도 계속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4.6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민생, 실물 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지적할 게 없네. 다음 하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9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5월 1주까지 복지 위기가구 6만 7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하여서 2만 7천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도 1만 2천여 명을 조사해서 5,800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육과 피해 지원금 지원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은 신청 기간 중에 91.2%가 신청을 했으며 미신청자는 2차 기간 중에 추가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위기에서 신속한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해서 시행 중이고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도 항공 운송업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 제품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20% 전후로 인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부와 협업해서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서 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혈액투석 등 필수 의료기관 주사기 한라인도 가동 중에 있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희귀질환자들의 필수 의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대면 직배송 체계도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질환과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학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제품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캠페인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내 금융위는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7천조 원을 좀 넘었는데 주식시장 평가이익이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취임 전에 2,400조? 6월 2일 기준으로는 2,594조. 2,600조. 네. 그러면 대개 한 4,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네.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게 늘어난 거는 기존의 저평가가 개선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 개선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평가를 개선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낮게 평가받아서 사실 억울하게 재산이 줄어들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그게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실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 정책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융 분야의 이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상식적인 금융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PER이 뭐 한 20몇 이렇게 될 때도
우리는 뭐 8, 9, 뭐 높아봐야 10, 12 이 정도 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저평가 받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걸 사실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시장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다른 나라들의 그 부족함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선진 그 자본시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걸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무슨 뭐 몇 년에 고갈되네, 무슨 구조개혁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막 온 국민들이 나서 다투다가 이제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억울한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큰 좀 역할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가 목적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그쪽 구현이 만들어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시죠. 다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